자, 지금은 이제 우리 14차 시에 이어서 15차 시. 아까는 유럽 문화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 거고, 지금은 유럽 문화가 어떻게 확산되었나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역사 수업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먼저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오케이, 좋아.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차 시에 배웠던 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땡땡땡은 동서를 매개로 지정한게 이르는 지방 분권적인 중세 유럽 사회 제도이다. 이 뭐지? 봉건제. 그치, 봉건제죠. 그 다음, 봉신이 주군에게 토지를 받아 자급자족을 하는 농촌 공동체로 영주의 성, 교회, 촌락, 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것은 무슨 제도? 장원. 그치, 장원제죠. 장원제. 자, 이 봉건제와 장원제는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빼고는 중세 유럽 사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봉건제와 장원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봉건제와 장원제는 꼭 이 두 단어 자체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땡땡땡땡땡땡땡을 반포하면서 동서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성상숭배 금지령. 그렇죠. 성상 숭배 금지령이죠. 바로 하니까 바로 안 해. 수업이 좀 며칠 지나서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네. 자, 오케이. 자, 이제 필수계 확산과 서유럽 문화, 중세 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계 확산이야. 글이 좀 많지? 글이 좀 많은데 하나하나씩 볼게. 자, 로마 교회의 주교 교황이죠. 교황은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되었고, 이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서유럽 그리스도교 세계를 주도했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교 최고는 교황이죠. 지금 교황이 누구지? 혹시 아는 사람? 기독교 다니는 사람 없니? 없어요. 무교. 아, 지금 교황이 누구더라? 엘리자베스. 그는 영국 여왕이고, 베네딕트 16세 다음에 이제 와. 교황이. 이제. 아, 이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뭘까요? 알아봐 좀. 자, 검색해 보세요. 알겠죠? 검색해요. 아, 댓글 달면은 선물 좀. 지금 교황이 누군지 댓글 달면 선물 주겠습니다. 지금 교황 누구지? 바로 바로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 8세기, 우리 방금 했던 거야. 방금 했던 거. 전시장에서 방금 확인했던 거. 이게 뭐지?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된 거. 성상 숭배 금지령. 의 8세기에 내려지는 겁니다. 762년이었나? 아까 726년이야. 그랬죠? 그래서 서유럽 교회는 게르만족을 포교하기 위해서 성상을 사용해야 돼. 얘네들은 뭐 믿음이 뭔지 그런 건 잘 몰라. 일단 화려하고 약간 좀 사치스러워야지. 저 종교 뭔가 좀 속된 말로 까리하구나. 저 종교 뭔가 좀 멋지구나 하면서 막 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비잔틴 애들은 성상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런 사치품, 성상 사치품 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종교가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죠? 종교예요? 정교, 그리스 정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서유럽 교회죠. 서유럽 교회. 성상을 사용하겠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는 비잔틴 제국교회죠. 성상을 사용하지 않겠다. 믿음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랑크 왕국 및 신성 로마 제국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봤던 애들 누구죠? 피핀, 카롤린거 피핀이 성상 숭배 금지령 때문에 로마 교황한테 이쁨 받았다 했잖아.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성장할 때 했죠. 그게 요 이유 때문이에요. 비잔틴 제국은 아까 봤듯이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정치, 군사, 종교 전부 다 혼자서 알아서 해. 근데 이 서유럽 교회 교황은
정치 안 돼, 군사 안 돼, 종교만 오지. 있으니까 정치와 군대를 어디서 갖고 온다? 프랑크 왕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어디서 가지고 온다? 신성 로마제국, 오토 1세. 그래서 만든 신성 로마제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지. 서유럽 문화가 게르만족과 그리스도교가 합쳐지면서 그래서 비잔티족 황제의 간섭하사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상 숭배 금지령의 전체적인 얘기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게 이건 아까 봤던 거죠. 성상 숭배 금지령이 내려질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성상들을 다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을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거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거를 담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성상을. 자, 그렇고 이 성상 숭배 금지령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폴리에서 이것도에 그림이 요만큼이나 지워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만큼 다 있었는데 와.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위해서는 이게 없어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우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다 못 지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국왕이나 제후로부터 토지를 기증받거나 직접 토지를 개간하는 방법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영주가 돼. 얘네들이 사치품인 성상을 만들어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지금 동로마 쪽이 아니라 서유럽 쪽이나 서유럽 쪽. 서유럽 쪽의 교회들은 사치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성상이라는 걸.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정치와 결터해. 교황 자체도 이미 정치와 군사를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과 혹은 프랑크 왕국과 유대 관계를 형성했잖아. 그 밑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점들, 아까 얘기했던 점들 있죠. 지방의 제후들이나 아니면 기사들. 걔네들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빌려야 되기 위해서 걔네들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거죠. 또 교회에 있어서 봉건제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봉건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직자들이 기사나 제후들한테 충성을 다하고 토지를 받으면서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주고 나는 건 누구다? 농민들인 거죠. 기사한테 치여, 제후들한테 치여, 또 누구한테 치인다? 종교로서 신부들 말고 목사들한테도 종교한테도 치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 유럽 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그만큼 종교의 힘이 이 중세 유럽을 엄청나게 크게 강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입장 자체로 봤을 때는 넓게 확산되게 퍼지는 거고, 이 시기에 살았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도래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어디에 편이 뜬다? 바로 봉건제에 편이 되는 거죠. 내가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밑에 나오지. 성직자가 봉건제에 편입에 때에 따라서 이제 성직자가 임명권이 주어진다, 군주들한테. 이거를 서임권이라 합니다. 서임권. 성직자 임명권이야. 요거를 이제 밑에 거 요거 빼고 서임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요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간호사의 그룹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군주들에게 성직자 임명권이 주어졌고, 교회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서 세속화되면서 결혼을 할 수, 원래는 결혼 못해. 근데 결혼을 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조금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건이 있어. 사건이 있지만은 이때부터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양심상 나는 결혼 못하겠다라는 쪽. 그 다음에 나는 세속화되었으니까 이미 돈도 벌고 다 하니까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쪽. 이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식으로 목사들은 결혼하죠. 가족도 꾸려. 목사로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죠. 근데 천주교의 신부들은 결혼 못해. 돈도 못 벌어. 일정 진짜 조그만 분의 일정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X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 자체가 없죠. 결혼 못하기 때문에 세속 아예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 중세사의 교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장원의 구조의 모습이야. 또 다른 지도죠. 내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 영주에서 바로 옆에는 항상 뭐가 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리.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에 교회 빼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봉건제와 장원제 꼭 알아야 되고, 이 봉건제가 교회에도 봉건제에 편입이 되면서 중세 유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그리스도교 확산, 이런 식으로 교회 봉건제 편입에 따라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너무나도 나는 그리스도교를 너무나도 사랑해.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독실한 빌리버야. 신자라는 이유. 나는 정말 독실한 빌리버인데 교회가 점점 돈을 쫓고 세속화되고 봉건제 편이니까 킹 받는 거죠. 킹 받아서 누가 나타나냐? 바로 클루니 수도원에서 수도원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자, 이 클루니 혹은 클리니, 영어 발음 차이니까 그냥 두 개 다 맞는 표현입니다. 클루니, 클리니. 자, 클리니 수도원에서는 성빈, 정결, 복정의 베네딕트 기율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봉건화, 교회가 봉건화가 되면서 세속화가 되고 성직자가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킹받아서 이거를 다시 올려야 된다. 옛 그리스도교로 좀 더 깨끗하게 말하기 뭐하고 좀 더 신앙식이 깊고 세속화되지 않은 종교로 다시 회귀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수도원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오늘날 지금 남아있는 클루니 수도원이에요. 이렇게 클루니 지금 프랑스 중부 지방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클루니 수도원의 수도원 운동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봉건적 토지를 소유하지만 토지를 소유하니까 계속 세속화가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건적 의무도 지지 마. 봉건적 토지를 받지 않는 거니까 봉건적 의무를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가 충성을 바칠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야. 혹은 교황이야. 근데 왜 군주들한테 토지를 받으면서 군주들한테 충성을 다하느냐? 충성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원장의 성격권은 수도사가 가진다. 첫 번째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수도원장을 누가 선택하는 거죠? 봉건제에 들어갔을 때 군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수도원장으로 올리는 게 맞는데 군주한테 잘 보여서 돈 준 애들,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애들, 걔네들이 자꾸 수도원장으로 오니까 대회가 점점 타락한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에 뽑는 거는 우리가 투표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 군주가 아닌 우리는 교황한테 직속할 것이다. 봉건제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다. 군주 니네가 뭔데? 우리는 교황이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황에 직속하고 고위성직자예요. 이 고위성직자들은 군주들이 심어놓은 애들입니다. 얘들한테 간섭을 받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나태와 태만을 추가하고 필사. 이 필사는 뭐냐면은 성경을 끊임없이 적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 적는 거예요. 성경. 이때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면 성경이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뺏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글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 뺏기면서도 뭘 한다? 나의 마음과 정신 수양을 하는 거죠. 좋은 구조를 그대로 따라 적어오면서, 아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사와 노동, 이는 수도원에 있었던 노동이죠. 공동 예배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라. 군주 만나러 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네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거는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모든 수도원은 교황이 대빵이 되는 겁니다. 수도원만큼은 누가? 군주가 아닌 교황이 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절대권을 수립하면서 원래는 군주와 교황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있어. 동일하게 있다가 서서히 클루니 수도원의 수도원을 계기로 조금씩 중세 유럽 사회에서 교황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고, 자, 필사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고 열심히 적고 있는 클루니 수도원에서 필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클루니 수도원의 운동 이후부터 교황권이 조금씩 올라간다 했죠. 여기서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보는 이겁니다.
서인권 문제입니다. 서인권. 아까 서인권이 뭐라고 했죠? 서인권이 뭐래? 성직자 인양. 성직자 인양권이야. 이거를 교황이 갖냐 군주가 갖냐 두고 싸우는 겁니다. 자, 살짝 비틀어진 관계. 교황이 조금 더 올라간 관계에서 군주가 이제 교황한테 뭐라 하고 교황도 군주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서인권 문제입니다. 자, 클루니 수도 출신 힐데브란트가 교황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고, 이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이고, 이 사람이 교황이 되면서 교황명으로 그레고리 7세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어쨌든 마치 왕 같은 거죠. 이방원이 왕에 오르면 뭐가 되죠? 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힐데브란트라는 사람이 교황으로 올라서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으로 선출되니까 출신 자체가 어디야? 클루니 수도원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힘이 군주보다 강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독일의 황제 하이니 4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이 그레고리 7세는 어디?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패션의 도시가 어딜까? 맞아. 밀라노. 밀라노에 있었던 주교, 그러니까 주인, 교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죠. 주교 선출에 관해서 하이니 4세가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 하이니 4세, 독일의 황제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우리 14사시 봤을 것처럼. 그러니까 밀라노 지역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 맞는데 주교 선출에 관해서는 군주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군주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 밀라노 주교 선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는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이니 사실 너 까불지 마. 주교 선출은 교황의 특권이야. 니네가 뭔데? 군주 너가 뭔데? 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경고를 주는 거죠. 나는 너 폐위시킬 수 있어. 까불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어요. 자, 그레고리 7세 모습, 서인권 투쟁에 있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고, 자, 그러니까 하이니 4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밀라노 주교 선출은 예전부터 봉건제에 들어왔던 교회가 봉건제에 편입되고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역대 군주들이 다 정했는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뭐라 해? 그레고리 7세는 뭔데? 알겠어. 너는 앞으로 뭐로 규정한다? 찬탈자로 규정하겠다. 교황 따위가 어디서 군주한테 까불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교황한테는 황제를 폐위시킬 권한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했죠? 근데 노 빠꾸야. 그리고 실세요. 빠꾸가 없어. 폐위시켜. 하이니 4세를 파문시키고 폐위시키는 거야. 자, 하이니 4세 입장에서는 내가 찬탈자로 규정하면은 지가 알아서 그레고리 7세가 기어오겠지라고 했는데 그레고리 7세가 노 빠꾸 인생인 거죠. 그냥 하이니 4세를 파문 내리고 폐위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니 4세가 이제 큰일 난 거야. 신성 로마지고 내가 아까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죠? 왕권이 이렇게 강하게 아니고 분열돼 있다. 그냥 지방이 분열. 이 황제가 파문당하고 폐위당했다라고 선언을 듣는 순간 지방에서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얘는 황제의 자리를 빨리 또 찾아야 돼. 파문당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어디로 간다? 교황을 만나러 가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황을 만나러 부랴부랴 간다. 가는데 교황은 또 길을 떠나다가 한 중간에서 만나. 그게 카노사입니다. 카노사는 지역이야, 지역. 지역 이름. 이게 로마로 가던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 7세를 어디서 만나냐? 카노사라는 곳을 만납니다. 이탈리아 좀 북부에 있는 땅이죠. 이 카노사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하이니 4세는 내가 너무 자존심 부렸어. 죄송합니다. 교황께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오. 파문과 폐위 선언을 중단해 주시오. 라고 비는 겁니다. 자, 클루니 수도원 운동 전까지 군주와 교황 세력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면서 조금씩 올라갔죠. 여기서 자존심 싸움 막 하는 거야. 하다가 결국에는 하이니 4세가 졌어. 파문과 폐위가 결정되면서. 그러면서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카노사의 무릎이에요. 카노사의 무릎. 카노사 지역에서 황제가 교황 앞에, 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간 용서를 빌었고 교황이 결국에 용서를 하는데 이 용서 비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와 요거는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고 요거는 좀 사실적이지 않게 그린 거 아니고 뭐라 해야지 그냥 사건 자체를 그려놓은 거죠. 보면은 여기에 맨발로 있고 이 하얀색이 다 눈이야. 눈 속에 맨발로 있으면서 교황을 한테 용서를 비는 거죠. 3일 동안. 선생님, 그 빨간색 모자는 뭐예요? 요정. 어? 아니야. 대체 뭔가? 아니야. 요정 자, 요거는 무엇이냐? 카노사 지역에 있었던 교회 주교고. 원래는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은 하이미 4세고 교황이고 그를 도와주는 주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가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하이미 4세가 맞는데 이거는 카노사의 지역에 있었던 제후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카노사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이 속을 통해서 교황 좀 한번 만나게 부탁해주세요라고 전달하는 거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뭔가 좀 어렵죠? 다시 설명하면은 예전에는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동일시하게 봤어. 교황이고 하이미 4세다.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하이미 4세는 맞지만은 이 사람이 교황이 아닌 거죠.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이미가 카노사에 있는 제후한테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요 그림이고 여기 계속해서 교과서에도 잘못 알려져 있더라고. 요 그림에 대해서. 교황한테 직접 비는 하이미 4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닌 거지. 어떤 게이냐? 여기 실제 그림입니다. 교황은 여 위에 있어. 거들떠보도 안 해. 보면은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3일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이미 4세는 맨발에 천 하나 걸치고 계속해서 빌고 있는 거죠. 3일간 밥도 안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빌고 있다가 결국에는 용서를 해주는데 한나라에 그래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야. 황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눈밭에서 맨발로 빌고 있으니 얼마나 굴욕적이겠어.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 조금 올라갔던 요 관계가 이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황권이 하늘을 찍고 황제권은 바닥을 찍는 거죠. 요게 무슨 사건이다? 카노사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카노사의 구역은 종교가 군주를 이기고 세상의 중심은 뭐로 돌아간다?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때 이후부터. 서희 카노사의 구역은 굉장히 중세 유럽 사회를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미 4세 이제 용서를 받았죠. 다시 왕권을 해보겠어. 파문과 폐위가 취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신성 로마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방에서 일어날 것 같았던 반란들을 제압을 해. 제압을 하고 세월이 좀 흘러서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레고리 7세를 죽이려 합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교황에 대한 공세를 다시 펼치는 거죠. 다시 펼쳐서 그레고리 7세가 도망가. 하이미 4세가 보낸 그 암살 자객이 만나가지고 도망가. 도망을 가서 저 이탈리아 남부 쪽에 있던 노르만, 아까 얘네들이 시칠리아 왕국 장악했었죠. 시칠리아 섬과 시칠리아 왼쪽에 있던 나폴리 왕국, 여기가 다 노르만인데 얘네 통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마음의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왜? 자신이 무릎 꿇렸던 하이미 4세가 보낸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으니 자기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합병당했어. 그래서 빨리 죽어. 결국에 도망가서. 그치만은 하이미가 어떻게 보면은 그레고리 7세를 죽인 건 맞죠. 어쨌든 합병을 벌여서 하긴 한 거지만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치만 이거는 개인적인 복수야. 이미 카노사의 구력으로 종교는 저 하늘에 있고 군주권은 바닥에 있고, 요거는 다시 거스릴 수 없는, 딱 뭐라 해야지, 절대값이 돼버린 거죠. 카노사의 구력이. 하이미 4세가 자객을 보내면서 결국엔 병에 걸려서 그레고리 7세를 죽게 했지만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개인적인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사이가 무슨 나라가 있다? 교황이 하늘에 있고 군주가 바닥에 있는 사이가 이렇게 중세 유럽 사이에서 여기서 쭉 가는 거지. 보였니? 아니야. 그렇잖아.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이 서인권 문제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하이니 4세와 그 다음에 교황과의 그레고리 7세 간의 싸움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어. 또 독일 마찬가지로 이게 하이니 4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자 먼저 1107년에 영국에서 펜터베리 대주교 안셀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펜터베리 교회에 있는 대주교야. 그래서 교황이란다. 국왕이었던 헨리 1세와 싸움을 벌입니다. 서인권 문제를 두고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타협을 해. 그거를 베크 협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웨스트민스터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웨스터민스터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베크 협약을. 자, 웨스트민스터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봤을 거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곳. 여기. 빅벤 있죠? 빅벤 바로 왼쪽. 여기가 웨스터민스터 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고, 자, 이 서인권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오케이, 알겠어. 교회 내에서 주교를 선출을 해. 대신 선출된 주교는 국왕한테 와서 인사하고 토지 받아가. 완벽하게 군주와 교황권이 분리되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타협안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인권, 주교의 서임은 국왕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국왕이 한번 양보해 준 거죠. 오케이, 교회 너네가 가져. 교황 너네가 선출해. 대신 그 전에 있었던 봉건제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야. 요거 받아들일래 말래.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선출은 교회 사람으로 하되 교황이 결정을 하되 이 주교는 국왕한테 봉건제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토지를 받는 거니까 장원제 계속 유지가 그 봉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베크 협약입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타협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사한 타협이 성립되는데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 요즘에 영국과 비슷한 타협을 했었다. 노동박간이 기록이 있지만 그게 딱 이 베크 협약처럼 무슨 협약이다 라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구두로 타협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됐고. 자, 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하이니 4세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독일에서 교황 칼릭투스와 하이니 4세 아들 하이니 5세아에서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이니 4세가 그런 식으로 굴욕을 당했죠. 당하고 난 다음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황님? 우리 아버지가 그 교황 지금 칼릭투스 전에 온 교황 그레고리 7세한테 너무 굴욕 당한 것 같습니다. 요것 좀 이게 협의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말에서 맺은 협약이 보름스 협약입니다. 보름스 협약. 자, 영국과 프랑스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 독일에서는 뭐를 하나 어떻게 보면 특약이죠. 특수한 약속이에요. 특약을 하나 추가합니다. 독일에서는 국왕이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쟤를 뽑겠소. 투표권은 있지 않아. 대신 뒤에 앉아서 누구를 뽑나 참석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주교를 교회에서 선출한다 했죠. 영국 베크 협약을. 우리끼리 앉아서 어떤 반장을 뽑을 건지 이렇게 선출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학생들이 뽑아서 교감쌤을 뽑는다 생각해봐.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교감쌤을 우리 쌤들 중에서 교감쌤을 뽑는다 해봐. 그러면 그 투표장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 나누면서 투표할 수 있게 놔두는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국왕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여한다 했죠? 뒤에 누가 앉아있느냐? 백정골 쌤이 앉아있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압박이 좀 오죠. 그러니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특약으로 넣어놓은 거죠. 이게 좀 베크 여박, 아니면 프랑스 여박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보름스 여박이. 그렇지만은 별로 차이 안 나. 시 자체는 시분은 못하게 차이 안 난다라고 보면 되고. 자, 보름스 협약의 그렸다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보름스 협약을 체결한 당시에 칼릭스토스랑 그다음에 한미 오세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협약을 맺는 거고. 자, 다음은 서인권 문제는 이렇게 카노사의 굴욕으로 엄청나게 큰 갈등을 겪었지만은 결국에는 타협으로 어느 정도 일단을 맺었어. 그치만은 뭐가 된다? 타이미 사세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긴 했지만은 이미 대세는 최고 권력은 교황, 군주는 교황보다 아래 있게 되버린 거죠. 딱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교황이 그리스교 세계의 최고 권력자, 그리스 세계는 중세 유럽 사회의 최고 권력자 되는 거죠. 군주보다 높은 사람이 교황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수장이 각국에 있었던 군주보다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세기 무렵에는 십자군 전쟁의 한창의 무렵에 이노센트 3세, 이노켄티우스 3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교황은 해다, 국왕은 달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인 거예요. 교황이 좀 더 국왕보다 낫다라는 걸 대놓고 공표를 해버리는 거지, 이 사람. 근데 여기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국왕이 이미 사회적 분위기상 국왕이 이미 국왕이 아니라 교황이 이미 저 하늘에 있고 국왕은 교황보다 아래에 있는 이게 사회적 분위기고 사회적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자, 이노센트 상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막 가지고 노는 거죠. 국왕과 국왕들을. 자, 몇 분 지났지? 자, 여기까지 할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